결혼은 과연 누구에게 매력적인지까지 저희가 가상 실험을 통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같이 보시죠. (47년째) 와. 한 50% 정도요. 한 10% 정도. 10% 정도. 그럼 아내에게 한번 들어보죠, 아내. 네. 예, 돈이 있으면은 100% 그렇게 해야 돼. 100% 그렇게 해야 돼. 100%. 그렇다니까요. 그 따로 살면 너무 좋지요. 그 두말 할 것도 없어. 100%. 전자가 있어서 돈이 남편에까지 남편을 너무 어지러 나가지고. 막상 떨어져 살면 내가 손해일 것 같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남자는 손해지. 의존도가 있습니다. 음식 같은 거라든지, 뭐 이렇게 빨래 세척이라든지 청소라든지 막 전부 내가 다 해야 되니까. 저 평생 아내가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죠. 얼굴이 되게 맑은 거 맞아. 진짜 집안일 안 하신 분 같아. 저렇게 남의 생각을 들여다보는 게 부부라지만 차이가 많이 나실 거예요. 상의해서 한다겠어요? 저걸 상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상대방의 뜻에 맡기겠다고요? 여태까지 결혼 생활 40몇 년 했는데 더 이성친과 뭔 필요 있겠어요? 이제 남자 지겨운 거죠. 필요 없어요. 말벗이라도 이성친구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고. 남자는 역시 다. 불편할 것 같아요. 더 좋을 것 같아요. 불편한 것들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참 뒤로 해놨다가. 가사노동 때문에 해서요. 굉장히 불편할 거 생각하시네요. 아, 그래요? 이런 부부도 있어요? 34년 차. 글쎄, 아직까지는 생각이 없는데.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부인들이 이렇게 시간을 정말 크게 살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어요. 그 환경에 따라서 생각들이 좀.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맞춰가는 게 인생이지 않나, 결혼 생활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닙니까, 우리. 우리라는 게 뭡니까? 둘이 이렇게 테두리거든요. 테두리 안에서 벗겨져 나가면 탈출하면 이탈하면 뒤에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뭐. 저는 첫 번째 부부들을 보고서는 저게 전원준 씨의 미래가 아닐까 그랬어요. 네. 중년 남녀들이 결혼에 열광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결혼이라는 울타리에서 뛰쳐나가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나라 전체 이혼율은 감소하고 있는데요. 50대 이상의 황혼 이혼은 2배 이상 증가를 했어요. 퍼센테이지가 여자들이 높은 건 아무래도 20년 넘게 지속해온 그 가사노동 때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주변에도 사실 저는 결혼한 친구들이 많은데 남자인 친구들은 너무 만족을 해요, 진짜로. 근데 여자인 친구들이 진짜 죽으려 그러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다. 네, 나 이럴 줄 알았으면 안 했다. 남자도 손해예요, 결혼하면. 내가 힘들게 일한 돈 다 아내 갖다 주고 다 집안일에 쓰면 나 혼자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하면서 그렇게 바뀌잖아요. 돈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더라고요. 여자도 일어나요. 결혼해. 아니 물론 인정은 하는데 남자분들이 밖에서 근데 요새는 이제 문제는 이제 남자들도 일하는 여자를 원한다는 건데요. 그렇긴 하죠. 지난해 통계청 발표를 보면요. 계속 통계청 얘기를 하는데 통계 담당이야? 맞벌이 가구에서 여성이 그러니까 아내가 하루 평균 가사노동 시간이 3시간 20분.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퀴즈 하나 드릴게요. 남성은 그러니까 남편은 얼마나 할까요? 2시간. 2시간. 1시간? 저 5분 겁니다. 5분 손에 거나요? 5분은 너무하지 않나요? 5분이요? 제가 아는 분 예. 중에 5분 동안 할 게 뭐가 있어요? 가사노동이 5분 제가 아는 분 중에 동안. 전용대 씨라고 있는데 하나도 안 합니다. 5분. 정답은 40분입니다.
심지어 OECD 회원국 중에 꼴찌래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OECD 가입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꼴찌할 거를 뭐하러 하지? 아니, 저는 네. OECD에서 우리가 좀 상위권에 있는 거를 못 봤어요. 이거 왜 가입한 거야? 자살률 1위인 것 같던데. 거의 계속. 안 좋은 건 상위권이고. 저는 이 노동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불편해요. 가사는 노동이 아니다. 가사가 그 자체가 일이지 그걸 노동이라고 근데 일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동이라고 했을 때 뭔가 동사판에 가서 무거운 짐을 이렇게 싣는 그런 식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사실 노동이라는 게 몸을 움직여서 일하는 것이 전부 다 노동이거든요. 내가 혼자 집에서 라면 끓여 먹었어요. 이게 노동이에요? 네, 가사 노동이죠. 본인을 나 혼자 내 재생산 노동이라고 그게 하죠. 노동이라면 네, 재생산 노동. 그게 노동이라면 잠자는 것도 노동. 근데 지금 정윤주 씨 나는 안 얘기가 그랬다고. 지금 우리가 주류 학계에서 생각하는 경제학적인 방식이거든요. 주류 학계에서는 사실 어떤 걸 노동으로 정의하고 있냐면 임금이 주어지는 시장에서 그렇죠. 예, 자본주의 기업화에서 노동하는 것을 갖다가 보통 노동이라고 하거든요. 바로 이런 관점에 따라 사실은 가사 노동이라든지 재생산 노동을 사랑이라고 얘기해 왔어요. 이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헌신해야 되는 부분이시지. 엄마의 사랑을 예, 거기에 된다. 대해서 임금을 요구하거나 어떤 대가를 바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진정성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네. 노동이란 말을 일부러 뺐다는 거죠. 오히려 정치적으로는. 참고로, 예,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던 통계에 좀 더 보태자면은, 그, 덴마크 남성들은 하루 평균 3시간 2분, 3시간 6분, 3시간 6분에, 여자들 가사 시간하고 비슷하네요. 저보다 많이 하시죠. 3시간 6분에 가사를 현재의 합니다.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남성들은 그 가사노동에 투입되는 시간을 스스로 생각하는 것과 여성들이 가사노동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과 굉장히 좀 차이가 있다고 보는 정윤주 씨가 거고. 생각하는 가사노동, 여성들의 가사노동 시간은 보통 그러니까 집에서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몇 시간 노력한다면 정도로 보세요? 저는 하루에 1시간 이상 혹은 뭐 정말 맥스한 2시간 아이가 없는 경우를 전 기준입니다. 먼저. 네네네. 아이가 없는 경우에 1시간 이상 한다는 건 그건 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는 자취생활 해봤잖아요. 네네. 10몇 년을 했는데 자취생활 하면서 하루에 1시간 이상 집에서 뭐 설거지 한다든지 빨래 이거 그렇게 오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지저분하게 사셨나 봐요. 그리고 자취방은 되게 작잖아요. 그러니까 정영미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동이라는 게 몸을 써서 일하는 것만 노동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여자들이 생각하는 가사 노동이라는 것은 가정이 돌아가게끔 모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노동에 포함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문제는 남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여자들이 생각하는 노동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남자가 이렇게 작게 나온다는 거고 저만 같아도 벌써 야 그게 무슨 가사라고 생각하지만 여성분들은 다 그게 가사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의 격차가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정영준 씨 집에서 가사 노동 뭐 하세요? 저는 안 해요. 안 하시는구나. 저는 하고 싶어도 아내가 못하게 합니다. 왜요? 저를 너무 사랑하고요. 아내가 사랑한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제가 가사 일하는 모습을 아내가 보고 싶어 하질 않아요. 저는 그 정영진 씨를 크게 도와줄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집사람이 시키기 전에는 절대 일을 하지 않아요. 근데 시켜요. 자, 그래서 해요. 근데 욕을 먹어요. 결과적으로 욕을 먹는단 말이에요. 빨래 개봐. 갰는데 엉망으로 갰어.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저리 나와봐 하고 본인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잘하는 것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시간을 주다 보니까 그건 체력의 노동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감정의 노동 시간이 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한편으로는 저도 한숨이 나오죠. 왜냐하면 집에서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차라리 나가서 돈을 버는 게 맞을 텐데. 정말 결혼은 미친 짓이에요. 안 할래. 우리가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조금씩 남자들이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렇지 않은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거의 100% 여자들이 가사를 담당을 하잖아요. 육아와 가사를. 그렇죠. 그것도 사실은 좀 스트레스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회사를 다닐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퇴근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사노동이라는 건 퇴근이 없어요. 그러니까 24시간 가사노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갓난아기가 있을 경우에는 걔가 뭐 자다가 보채고 젖주고 이런 것들도 사실 가사노동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 많은 것들을 엄마의 사랑, 어머니의 숭고한 희생 이런 걸로 퉁칠 수는 없는 거죠. 희생을 강요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강요를 하지 않았다 그래도 그렇게 되잖아요. 아무도 안 하니까. 전 전업주부라면 당연히 가사 일은 전담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책임을 오롯이 남자가 다 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여성이 책임지는 게 맞죠. 본인이 도와주기 싫으면 저는 안 도와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 너무 귀찮잖아. 이제까지 아내가 다 알아서 해줬는데 내가 굳이 아내가 원하지도 않는 걸 해야 되나?
아닐까? 그런 생각 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좀- 그렇더라도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적어도 아내분이 일을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아내분이 노동을 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셔야 근데 돼요. 아까 노동이 아니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아내분이 정영진 씨에 대해서 우리 남편은 정말 편하게 돈 벌어 수다 좀 떨면은 돈이 그렇게 아유 팔자가 아주 그냥 연기 그러니까 잘하시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어디가 그래요. 절대 맞아요. 바람 아닙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런 어릴 때부터 교육을 그렇게 네, 받았죠. 맞아요. 학교 다닐 때 진짜.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여학생들은 가사와 가정 공부를 했어요. 맞아. 그리고 남자는 기술 시간이 맞아요.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공업이 남자 있었지. 그 네. 교과서 기억나세요? 네. 가사 실습 시간이라는 네네네네. 게 있었거든요. 저게 이제 여자들이 주로 당연히 해야 되는 네, 일이라고 교과서에 배웠죠. 등장하는 여성은 모든 그 이미지가 보면 약간 살림하는 여성. 아직까지도 저런 교과서가 21세기까지 유지가 되는 거면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역사라는 것이 갑자기 2017년이 어느 순간에 확 나타난 게 아니라 2016년 다음에 나타난 게 2017년이에요. 1950년대 혹은 뭐 70년대 뭐 예를 들어 학교를 다니셨을 때 그때 저렇게 배웠다고 치면 그때 저거에 대해서 저건 잘못된 거야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그땐 저랬지만 지금은 그래도 남녀가 공이 가정기술을 같이 배운다. 이렇게 발전된 것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할 필요가 있는 건데 역사가 바뀌면서 역사가 흐르면서 점점 우리의 모습도 바뀌어가고 있는데 근데 역사가 바뀌는데 정영진 씨는 왜 안 바뀌어요? 바뀌어가겠죠. 저희 아내와 너무 네. 행복해요. 진짜. 아내분 정말 행복해요? 살짝 이런 보시죠, 것도 아내분. 심지어 저는 제 양말을 제 손으로 신질 않아요. 우리 아내 너무 충격적이에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아내께서 그걸 해주는 걸 너무나 좋아해요. 네? 그게 행복이에요. 뭐 양말 말리지는 신겨줘요? 않겠어요. 그러니까 양말을 제가 그렇다고 자취할 때 혼자 살 때 뭐 누가 신겨줬겠습니까? 저는 혼자 신었죠. 근데 결혼하고 나서 우리 아내가 신겨주는 거를 너무 행복해합니다. 아니 저는 인정해요. 왜냐면 네. 인정하죠. 그런 거에 행복을 느끼는 여자들이 있어요. 그럼요. 살림하고 꾸미고 집 예쁘게 단장하고 남편 발 닦아주고 발 마사지 주고 손 마사지 그런 거에 행복을 느끼는 여자들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건 기간이 지나면 왜 나는 이것만 해야 되나? 왜 나는 인정받지 못하나? 나는 이 사람을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 사람은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 순간 어느 순간 그 괴리감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그 자존감이 떨어진 시기가 온단 말이에요. 언제쯤 올까요? 지금 5년 되셨다고 했잖아요. 내년에 옵니다. 내년에 옵니다. 내년에 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랑해서 다 하는 거지 처음부터 누가 그런 걸 다 계산하고 살겠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만큼 우리가 이런 것들에 익숙한지 지금 세제 광고가 하나 준비됐는데요. 인도 광고예요. 맞벌이 부부네요. 퇴근 후에도 좀 일을 하셔야 돼서 아버지죠. छोटी सी गुड़िया सॉरी कि ये सब तुम्हें अकेले करना पड़ता है ये नहीं कहा कि ये सिर्फ तुम्हारा काम नहीं है अब कुछ सही कर जाओ तुम्हारा पापा 저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아버지 세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 아버지도 그렇게 사셨고 또 엄마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셨고 지금 영진 씨 세대가 이제 과도기인 거죠. 그렇죠. 변하고 있는데 조금씩 나아진다고 봐야겠죠. 통계를 어떻습니까? 보면 좀 많이 늘었다라고 이제 네네.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조금 요만큼 늘은 것 같아요. 좀 늘긴 늘었어요? 예. 여자는 가사노동이 14분 감소하고 그다음에 남자는 8분이 늘었대요. 여전히 벅차는. 예, 근데 아까 정영진 씨 말을 조금 이해는 하겠는데 좀 젊은 층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남성들이 많이 가사 노동을 도와주는 근데 아직도 도와준다는 개념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아직도 5, 60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졸업 연령대 있잖아요. 이분들한테는 계속 여성들에게 가사 노동이 치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방 한 칸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 세간살이 살림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은 집도 커졌고 각 방도 있고 돌봐야 되는 구석구석 가야 되는 걸레질이 더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런 면으로 벌써 본다면 오히려 저는
집을 더 넓히지 말고 이런 스트레스를 줄이려면 OECD 국가에서 좀 더 올라가려면 방 평수를 줄이자. 그래서 원룸 형태로. 아니, 아까는 OECD 탈퇴하자고 하시고. 아니, 자꾸 꼴찌만 하니까. 그래서 평수를 좀 줄인 상태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다르다라는 거죠. 제가 이쯤에서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 고민 사연을 한번